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성역이 무너졌습니다. 검찰의 심장이자 뇌라고 불리는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가 종합특검에 의해 사상 최초로 강제 개방되었습니다. 검찰이 2주간 서버실을 몸으로 막아세우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던 이유, 그리고 그 서버 안에 삭제되어 있던 추악한 공모의 기록들이 이제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트뷰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과 담요미와 윤석열 구속 취소라는 전대미문이 사건 뒤에 숨겨진 촘촘한 음모의 그물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이프로스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시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2000명 검사의 모든 수사 기록, 결제 문서, 그리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은밀한 쪽지가 오가는 검찰의 영혼입니다. 종합특검이 이 서버를 털었다는 것은 검찰의 모든 비밀을 손에 쥐었다는 뜻입니다. 검찰이 왜 이토록 초조해하며 무력 시위까지 벌였을까요? 바로 그 서버 속에 심우정 전 총장과 권력 핵심부가 주고받은 은밀한 지시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심우정 전 총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3차례에 걸쳐 긴급 통화를 나눴습니다. 박 전 장관은 단순히 검찰을 챙겨달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이 확보한 정황은 전혀 다릅니다. 이는 계엄사합동수사본부에 현직 검사들을 파견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란 모의였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검찰총장이 내란의 우두머리를 돕기 위해 국가공권력을 동원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프로스 내부에는 당시 파견검 사명단과 그들에게 하달된 구체적인 임무 지침이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경악스러운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3억 4,200만 원이라는 돈입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부터 나흘 동안 평소 한 달 평균 집행액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단숨에 살포했습니다. 12월 3일부터 6일까지 전국이 계엄의 충격에 빠져 모든 행정이 마비된 그 시점에 심 전 총장은 왜 이토록 거액의 현금을 뿌려댔을까요? 특검은 이 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강탈하려던 계엄군과 포렌식팀의 활동, 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강력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서버를 털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하려 했던 그 거대한 음모의 자금줄이 바로 검찰의 특활비였다는 가설,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한민국 검찰은 해체 수준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뼈아픈 배신의 기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과정이 있습니다. 법원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윤석열을 석방했을 때 당시 수사팀장인 박세현 서울중앙지검장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즉시항고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로운 목소리는 대검찰청의 높은 장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심 전 총장은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기괴한 논리를 내세워 수사팀의 항고 의지를 묵살했습니다. 검찰총장이 피고인의 개인 변호사처럼 행동하며 법이 보장한 즉시 항고권을 스스로 내던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법조 귀족 카르텔이 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아들이고 박세현 지검장은 박순용 전 검찰총장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20대 시절부터 집안끼리 교류하며 자라온 기득권의 혈맹입니다. 이프로스 서버 속에는 이들이 공적인 결제 라인을 무시하고 사적으로 소통하며 사건을 뭉개버린 증거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뿌리니까 서로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들의 오만한 선민의식이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난도질했습니다. 종합특검이 이프로스를 압수수색하는 2주 동안 검찰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대검찰청 간부들은 자료를 삭제하거나 PC를 초기화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의 세계에 완전한 삭제는 없습니다. 특검은 이미 초기화된 PC에서도 심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주고받은 통화의 흔적, 그리고 이프로스에 남아있던 은밀한 쪽지들을 복원해내고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고 그 안에서 나오는 진실의 악취는 검찰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 헌법재판관과 법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윤석열의 행위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계엄 면허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내란범의 석방을 도왔습니다. 이프로스 서버에 기록된 그날의 진실은 단순한 수사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배신한 자들의 범죄 기록부입니다. 이제 진실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상 최초로 털린 이프로스는 검찰이 쌓아올린 위선의 바벨탑이 무너지는 신호탄입니다. 특검은 심우정을 넘어 그 뒤에 숨은 거대한 몸통을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권력의 신여를 자처하며 법의 이름을 빌려 불법을 자행했던 자들, 그들 모두가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6.3 지방선거 평택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의 전무후무한 기현상이 지금 평택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범죄 전력자가 정의를 외치고 국가입법기관이 면의원으로 격화되는 이 참담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팩트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면 우리가 마주한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위선적입니다. 조국 대표와 김용남 후보, 두 사람의 자질과 행보를 통해
평택의 미래와 국가의 품격을 결정지을 날카로운 분석을 지금 시작합니다. 도대체 정치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개인의 억울함을 씻기 위한 방패입니까? 아니면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사명입니까? 조국 대표를 향해 쏟아지는 정치는 본인에게 맞지 않는 옷이라는 평가는 단순한 비난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범죄 전력을 정치검찰의 조작이라 강변하며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한 정치인의 오만한 독선을 봅니다. 반면 그 독선의 파도를 묵묵히 정책과 비전으로 맞서고 있는 김용남 후보의 행보는 평택이 진정으로 원하는 리더의 모습이 무엇인지 자문하게 만듭니다. 먼저 조국 대표의 평택 정착이라는 화려한 수사 뒤에 숨겨진 얄팍한 실체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 대표가 평택에 마련했다는 아파트 월세 계약서는 그야말로 코미디 수준입니다. 2024년 4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단 2달짜리 초단기 계약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선거 기간만 반짝 머물다 떠나겠다는 전형적인 메뚜기식 정착 아닙니까? 더욱 기막힌 사실은 하루 사이에 계약서가 무려 3번이나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2달짜리 계약이 1년으로 다시 기간 미정의 모호한 계약으로 변질되는 과정은 어떤 임대차 시장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기이한 행태입니다. 집주인이 아주 가까운 지인이 아닌 이상 이런 번거로운 계약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평택에 뿌리를 내리겠다던 외침이 고작 2달짜리 계약서라는 모래성 위에 세워진 위선이었음이 팩트로 드러난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이른바 전담 의원제는 또 어떻습니까? 평택을 지역 8개 읍면동의 소속 국회의원 13명을 전담 배치하겠다는 공약은 국가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품격을 스스로 시골면 의원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행태입니다. 국가 전반의 입법과 국정을 다뤄야 할 비례대표 의원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동네 골목을 누비는 전담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김용남 후보의 일침처럼 이는 명백한 정치 희화화입니다. 나 하나 상대하는데 당 전체를 동원하느냐는 김 후보의 지적은 조국 대표의 정치적 조급함과 자신감 결여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정책과 자질로 승부할 자신이 없으니 쪽수와 화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구태의연한 세과시일 뿐입니다. 잊혀가던 사모펀드 의혹을 스스로 불러낸 조국 혁신당의 정무적 실수는 자폭에 가깝습니다. 조국 대표는 여전히 나는 몰랐다는 해명을 늘어놓지만 법원의 판결문은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촌 조카 조범동 씨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배우자 정경심 교수 또한 미공개 정보 이용과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조카와 아내가 거액을 굴리며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남편이자 당숙인 조국 대표만 몰랐다는 주장을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오죽하면 가족 내에서 왕따였느냐는 비아냥이 나오겠습니까? 진실이 없어서 처벌을 피한 것이 아니라 수사가 그만큼 힘들었을 뿐이라는 법조계의 평가는 조국 대표가 짊어져야 할 도덕적 유죄의 무게를 증명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조국 대표가 직접 PC를 이용해 허위 스펙을 작성했다는 대법원 판결의 내용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소행으로만 치부하려 했던 그 수많은 위조 문서 중 핵심적인 것들이 조국 대표 본인의 손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억울하다면 재심을 청구해야 마땅하지만 조 대표는 재심을 포기했습니다. 이는 결국 판결 내용을 뒤집을 증거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본인부터 정의롭게 살지 않았으면서 상대 후보에게 정의롭지 못하니 사과하라고 윽박지르는 모습은 내로남불의 정점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이에 반해 김용남 후보는 소모적인 논쟁의 늪에 빠지지 않고 제 얘기하기도 바쁘다며 정책 중심의 선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상대의 과거를 들춰내 공격하기보다 평택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설명하는 데 매진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준비된 국회의원의 자질을 봅니다. 김 후보는 자신이 과거에 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과 관련해 틀린 게 있다면 책임지겠다며 당당하게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사법부의 판단조차 부정하며 피해자 코스프레에 열중하는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태도입니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법을 어기고도 반성하지 않는 사람이 법을 만드는 자리에 앉겠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모독입니다. 평택을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이미지 뒤에 숨은 위선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국가의 품격을 지킬 수 있는 실력 있는 일꾼입니다. 2달짜리 계약서로 평택 시민을 속이고 국가의원들을 면의원으로 부리는 조국 대표의 정치는 이제 끝을 맺어야 합니다. 팩트와 논리로 무장한 김용남 후보의 당당한 행보가 평택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의 날카로운 분석이 여러분 가슴에 깊은 통찰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먼저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이 통찰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지금 즉시 하이프 버튼으로 강력한 화력을 보태주십시오. 아울러 인사이트뷰가 더 날카로운 진실을 파헤칠 수 있도록 월 990원의 뷰사랑 멤버십으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멤버십 가입은 제가 더 집요하게 팩트를 추적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댓글이 다음 더 깊은 분석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뷰였습니다.